증거를 이제 체증을 해서 보여드렸을 때 일단 무너지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 네. 아무리 구속하고 감시하고 윽박지르고 협박해도 바람필 사람 다 핍니다. 낮에 대실로 인한 그 주차장이요 다 만차입니다. 관계하는 영상을 여자가 직접 찍습니다. 당신 아내한테 이 영상 넘길까 그걸로 협박을 하더라고요. 불륜 의뢰 사건들의 진짜적인 현실, 뭐 특징, 유형, 이유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볼 생각인데요. 불륜 사건에 대한 탐정 업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떤 특징이라기보다 의뢰인분들은 본인의 감을 믿고 오시는데 그게 다 불륜으로 이어지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증거를 이제 체증을 해서 보여드렸을 때 좀 남자 여자가 다르긴 한데 일단 무너지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 네. 사람들은 그 상황에 이제 직면했을 때 분노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데 분노하시는 분들은 드무세요. 탐정님 보시기에 불륜 사건들의 어떤 전형적인 유형 이런 것들이 있나요? 저희가 현장에서 일을 진행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놀라는 게 흔히 생각하는 잘생기고 이쁘고 돈이 많고 전혀 전혀 아닙니다. 의뢰인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분노를 하시냐면 바람 핀 대상이 본인보다 못한 거예요. 돈이 많고 이쁘고 잘생기고 몸매가 좋고 뭔가 뛰어난 부분이 있어서 이 사람이 나를 버리고도 저 사람을 만났구나 그게 아니고 외모적인 거나 경제적으로 봤을 때 네. 그게 전혀 아니니까 그 부분에서 분노를 하세요.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큰가 보네요. 본인에 대한 실망감이 큰 거죠. 사람들이 바람을 왜 피는 걸까요? 아무리 구속하고 감시하고 윽박지르고 협박해도 바람필 사람 다 핍니다. 구속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도 안 피는 사람은 안 펴요. 이거는 그 피는 사람의 그냥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 그래요? 네, 정말 이거는 제가 확실하다고 느끼고 네. 저희한테 이제 의뢰를 맡기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패턴을 봤을 때 네. 여자분들이 특히 좀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대부분 40대, 뭐 네. 50대 네. 이런 여자분들이 애도 이제 다 클 만큼 컸고 네. 남편도 이제 직장이나 사업적으로 이제 많이 안정화가 돼서 둘이 같이 지내고 싶은데 남편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동호회 활동을 하는 거예요. 나가면 공주 대접을 해주거든요. 모든 남자들. 외모뿐만이 아니고 여성이라는 성별 하나로만 해도 어디 가든 남자분들이 다 환대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골프 연습 모임을 갔는데 남편이랑 골프 치러 가면 남편 맨날 뭐라 해요. 왜 그렇게 치냐 뭐 하냐 하는데 동호회 나가보면 모든 남자들이 레슨을 해줘요.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 아우 잘 친다. 자세 이쁘다. 더 잘하겠다. 여기에 여자들이 많이 흔들립니다. 10몇 년, 20년, 30년 살았던 남편한테 무시를 당하는데 처음 본 남자들이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지? 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 미행이 힘든 불륜 이런 경우도 있나요? 있죠. 이거는 제가 들어갔던 현장인데 차에서 안 나옵니다. 차에서요? 네. 차에서 8시간 이상 8시간 동안이요? 네. 그 시간 동안 그 사람들은 화장실도 가야 되고 안 그렇잖아요.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둘이서 어떤 장소에서 이제 만나서 차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어떤 주차장에 갔는데 네. 그 주차장에서 6시간 이상을 안 나오는 거예요. 차에서. 그러면 유튜브나 SNS를 보면 성관계를 저지를 때 차가 막 들썩들썩거린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이라도 잡아야겠다 뭐 이런 것들도 있지 않나요? 주작입니다. 차에서 관계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렇게 있는 공간에서 차가 움직이는 게 보일 만큼 그렇게 관계를 할까요? 본 적은 있어요. 근데 네. 극히 드뭅니다. 불륜들은 왜 그렇게 부지런할까요? 여자, 남자를 2명을 만나야 되는데 부지런할 수밖에 없죠. 한 명의 마음을 얻는 것도 힘든데 네. 내 집에 배우자가 있어요. 네. 거기까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상간소송을 수행한 사건 중에 이분이 어떤 사회 활동을 하고 새벽 3시에 집에 들어갔는데 새벽 6시에 나와가서 새벽 6시 반에 불륜녀를 만나서 모텔에 들어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그분은 새벽 3시까지는 술이 엄청 많지 않은 상황에서 3시간만 자고 불륜녀를 만나러 간 거잖아요. 그렇죠. 보면서 와 정말 부지런하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불륜 관계에서 실제로 어떤 만나는 특정 시간대나 연령대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시간대는 요즘은 낮이 많아서 변호사님이 낮에 모텔 갈 일이 없으실 것 같긴 한데 당연하죠. 가보면 낮에 대실로 인한 그 주차장이요 다 만차입니다. 근데 직장인들은 낮에 활동이 힘들잖아요. 점심시간 있잖아요. 밥 먹는 시간 쪼개는 거죠. 그러면 모텔은 점심시간대가 엄청 활성화 시간이겠네요. 그럴 수도 없는 게 회사들이 밀집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 근처에 모텔로 갈까요? 그러겠네요. 네, 최소 20분, 30분 떨어진 데로 갑니다. 빨리 끝내고 나와서 차를 타고 가는 거죠. 그리고 보통 낮에 만나는 사람들은 왜 만차냐면 차를 따로 타고 와요. 태워서 가지를 않죠. 따로 타고 와서 들어갔다가 따로 타고 나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모자라요. 와 그렇군요. 탐정님 구독자님들이 되게 재밌으실
하실 것 같은 주제인데요. 다자불륜, 불륜남이 여러 명을 만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어떻습니까? 어떤 남자분께서 본인이 이제 바람을 피웠는데 바람핀 여자에 대해서 좀 알아봐 달라고 이제 의뢰가 들어와서 왜 그렇냐 하니까 자기는 이제 좋아서 만났는데 여자한테 협박을 당해서 거액을 많이 뜯겼더라고요. 근데 왜 조소를 안 했냐라고 하니까 본인이 지금 결혼한 상태라서 배우자가 알면 안 되니까 본인 선에서 먼저 이제 확인하고 싶다. 어떤 여자인지 했더니 그 의뢰인 말고도 2명의 남자가 더 있었고요. 어떤 식으로 이제 협박을 당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관계하는 영상을 여자가 직접 찍습니다. 그걸로 당신 아내한테 이 영상 넘길까? 네. 아니면 돈 줄래? 해서 그걸로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에 대해서 뒷조사를 했더니 다른 2명의 남자가 있었고 그 남자들한테 저희가 접근을 했죠. 물어보니까 똑같이 피해를 당했더라고요. 찍어서 그걸로 협박을 해버리니까 네. 남자들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주면 계속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뭐 처음에 맞아요. 뭐 2천만 원, 3천만 원, 한 번에 끝난 사람은 네, 없습니다. 200만 원, 300만 원 하다가 이제 저한테 오신 거예요. 이 남자들끼리 나중에 연대로 해서 고소를 진행했던. 그래서 그 나머지 2분들이 저희한테 되게 고마워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그 여성은 어떤 매력이 있었을까요? 정말 평범했어요. 아, 그래요? 네. 저희는 항상 이제 그 현장 가보면 제일 놀라는 게 그거예요. 너무 평범하니까. 대부분 그런가요? 네.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그렇군요. 실제로 불륜 상대방이 탐정인 줄 알아챘을 때가 그런 경우가 있나요? 저희는 한 번 있었던 게 네. 지구대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저희가 추적을 하는데 네. 차가 지구대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망간 적은 한번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극소수고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차를 계속 바꾸고요. 그 다음에 옷도 계속 바꾸고요. 사람이 계속 바뀝니다. 보통 차가 기본적으로 2대가 나갑니다. 왜냐면 이게 한 대로는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이 차가 좌회전 깜빡이 켰다 해서 저희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뭐 2번, 3번이 이제 똑같이 됐을 때 네. 분명히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계속 앞서거니 뒤서거니 합니다. 차 2대가. 그리고 신호 걸렸을 때가 제일 위험한데 그래서 저희가 오토바이도 항상 같이 다닙니다. 오토바이는 밀착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이제 따라 붙고 어디로 갑니다 하면 저희가 신호가 딱 바뀌었을 때 또 출발하고 이 오토바이는 빠지고 그리고 이 차가 갑자기 좌회전을 한다. 따라가면 무조건 알 거 아닙니까? 다른 차가 붙죠. 계속해서. 그럼 그 실시간으로 계속 이렇게 서로 무선기 네. 뭐 이런 걸로 계속 네, 소통을 하겠네요. 네, 계속 소통을 하죠. 와. 그래서 오토바이가 필수입니다.